안녕하십니까. SE 테크놀로지 한명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미오 시스템 모델러의 시스템 S 댐퍼 시스템이라는 예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은 이 목적은 주어진 상수, 질량, 감쇄 개수를 통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진폭,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아래의 수식은 진폭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제에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을 간략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총 4종류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첫째, 블록 디피니션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상태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 파라메트릭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의 값을 수식을 통해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 행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 4종류가 사용되는데요. 상태 다이어그램과 파라메트릭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블록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생성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도구를 시작하게 되면 최상의 모델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모델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티브 다이어그램에서 블록 디피니션 다이어그램 생성하게 됩니다. 블록 디피니션 다이어그램 생성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막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블록이라는 엘리먼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클릭해서 놓으면은 생성하게 됩니다. 이 블록은 앞서 봤던 그림을 블록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컨스트레인 블록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 블록도 마찬가지 이 메뉴바에서 찾은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클릭을 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블록은 앞서 본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엘리먼트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상 시스템과 블록 간의 관계, 대상 시스템과 컨스트럭트 블록 간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다이렉트 컴포지션으로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값을 정의하는데요. 이 4개는 본 예제에서만 사용되는 값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없는 타입이라서 나중에 사용할 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리얼이라는 값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리얼은 실수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럭이랑 컨스트럭트 블럭의 속성, 프로퍼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 방법은 블럭을 클릭하면 옆에 검은한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그 플러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밸류 프로퍼티를 눌러서 변수와 그 변수의 타입을 설정해 줍니다. 컨스트레인트 블록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에 이 검은 플러스를 눌러서 컨스트레인트 파라미터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앞서 본 수식인데요. 컨스트레인트 블록의 컨스트레인트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정의한 구성 요소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제 값을 표현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인스턴스도 마찬가지 옆 막대 메뉴바에서
클릭을 해서 놓으면은 이와 같은 창이 됩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인스턴스 생성할래? 라는 창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블록 엘리먼트 5개에 대한 인스턴스만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인스턴스가 생성되는데요. 이거는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의 이름과 인스턴스의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인스턴스 값을 넣을 때에는 인스턴스 클릭한 다음에 슬롯이라는 창에서 원하는 초기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메트릭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파라메트릭 다이어그램은 앞서 말했듯이 시스템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값 사이에 성립되는 제약을 수식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본 예제에서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정의한 값을 수식을 통해 새로운 값, 저희가 구하려면 진폭, 속도, 가속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파라미터 다이어그램과 스테이트 모드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듯이 대상 시스템 모션 아날리시스트라는 블럭을 우클릭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우클릭해서 생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되는데요.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에서 필요한 부품 파츠들입니다. 아래와 같이 체크로 해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시스템 내부에 댐퍼가 있고 댐퍼 내부에 C라는 분류값이 있는데요. 하부 엘리먼트를 클릭해도 아래 엘리먼트들이 클릭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래 디스플레이 포트 4 셀렉티드 엘리먼트를 선택해주면은 파츠를 디스플레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택 안 해주면은 직접 해서 파츠를 디스플레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해주면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생성되면 아래와 같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파라메틱과 밸류를 바인딩 커넥트로 연결하게 됩니다. 또 X 수식에는 M과 K와 C와 T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맞게 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은 상태나 상태 전이 방법을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 수치를 표현하기 위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앞서야 파라메틱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대상 시스템을 우클릭하여 크리에이티브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기본 상태가 나타납니다. 상태 이름을 정해주고 본 상태를 계속 호출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투 셀프라는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아래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클릭해주면 요거 된 특성이 나타납니다. 특성이 나타나면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편리한 타임 이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타임 이벤트를 클릭해주면 다시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은 웬이라는 위치에 숫자를 입력해줍니다. 저희는 5라고 입력했는데요. 5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목적마다 자기 상태를 계속 호출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앞서 본 타임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시그널 이벤트라는 이벤트인데요. 우선 아무 폴더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엘리먼트를 통해서 시그널을 생성했습니다. 그 생성된 시그널을 드래그해서
선 위에 올려주면은 시그널 이벤트가 적용이 됩니다. 본 예제에서 시그널 이벤트는 본 예제를 종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작업 처리나 작업 처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처리가 실행되는가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그 구성 요소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맨 처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대상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대상 시스템의 상태에 대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놨던 상태를 상태를 더블클릭하면 이와 같은 속성창이 뜹니다. 속성창 중에 entry, do activity, excit 라는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 시기를 나타냅니다. entry는 들어오자마자 발생되는 거고요. do activity는 실행 도중에 발생되는 거고요. excit는 나갈 때, 상태에 빠져나갈 때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엔트리로 하겠습니다. 엔트리에서 옆에 눌러보시면 여러 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액티비티를 클릭하겠습니다. 액티비티를 클릭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 밑에 상태 안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그림처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눌러주면은 긴 메뉴바가 나타나면서 다이어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니 액션이라는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아래와 같이 또 보기가 뜹니다. 보기 중에 Any 액션을 눌러주면은 다양한 액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액션은 총 5가지인데 먼저 3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나타나기 read self, 그 다음에 read structure picture, add structure picture value라는 액션인데요. 일단 read self라는 액션은 배당 시스템의 전체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read structure picture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불러오는 액션입니다. 마지막으로 add structure picture value는 불러온 값을 추가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액션 다이어그램의 선 종류는 2가지입니다. 컨트롤 플로우와 오브젝트 플로우. 오브젝트 플로우는 어떠한 데이터가 흐를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플로우는 흐름을 표현할 때 나타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오브젝트 플로우로 선을 연결해 줍니다. 요 막대 바늘은 앞에서 봤던 포크를 나타내는데요. 포크는 하나의 입력과 여러 개 출력가 나타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리드 셀프에서 전체 모션 아날리시스 대상 시스템을 불러옵니다. 전체 값을. 그것을 터프를 통해서 리드 스트럭처 피처와 애드 스트럭처 피처 밸류라는 액션에 값을 주게 되는데요. 리드 스트럭처와 애드 스트럭처도 어떠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 값은 대상 시스템의 갖고 있는 변수 중에 2가지를 불러옵니다. 우선 x는 리드에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놓고요. x 재료를 add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음에는 이 선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우선 타입을 정해줍니다. 이 핀 타입을 정해주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속성창이 뜨게 됩니다.
우선 대상 시스템의 전체를 다 눌렀으니까 타입을 모션 아날리스트 블럭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x도 이 셀프에 대해서 값을 받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는 같은 타입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불러온 x는 x0에게 x 값을 넘겨줍니다. 이와 같은 수식을 나타내는데요. x는 x0에 값을 넘겨줍니다. x 값은 리얼이기 때문에 이 p는 리얼로 타입을 맞춰줍니다. 또 x0도 자신의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아웃풋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같이 액션 선택해주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눌러주시면은 핀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핀을 연결해주면은 여기 한 세트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V랑 V0, T랑 T0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d Structure Picture Value를 클릭하면은 Easy Replace All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값이 펄스인데 이걸 true를 해줘야지 X의 값을 X0에 취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앞서 보았듯이 X와 X0를 똑같이 V와 V0, T와 T0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액션이 이 getTime과 update 액션인데요. 이 두 액션은 call behavior 액션이라는 액션입니다. call behavior 액션은 opaque behavior를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인데요. opaque behavior는 코딩 입력이 가능하게 하는 엘리멘트입니다. opaque behavior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시그널을 만드는 방법과 같이 우클릭을 해서 엘리먼트 생성을 해서 아래와 같이 opaque behavior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 모습으로 뜨는데요. getTime을 더블 클릭해서 하면은 이와 같은 설정이 뜹니다. 그래서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수식 넣어주는 나는 body and language 이 안에 수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getTime은 현재 시간을 불러오는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update는 저희가 액션 다이어그램에서 정의한 값과 순서대로 파라미터를 호출해서 그 값을 얻기 위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다이어그램 생성 방법은 앞서 말한 다이어그램 생성 방법과 비슷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다이어그램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컨피그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메뉴바가 생성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개, 시뮬레이션 컨피그레이션과 타임 시리즈 차트를 생성합니다. 아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하나씩 클릭해주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태그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능만 추려서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UI는 저희가 타임 시리즈 차트로 하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차트를 선택해주고요. 오토 스타트 자동적으로 실행할 거냐 저희는 true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럭 라티오는 시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시뮬레이션 시간이 1초 지났을 때 저희 실제 시간은 200초가 지났다. 그 타임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래. 저희는 그 대상 시스템의 인스턴스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 밸류 체인지 이벤트라는 것인데요. 이 값이 초기에 있는 펄스입니다. 초기에 있는 true입니다.
이 값을 true로 하면은 파라메트릭 시뮬레이션이 어떤 구조가 변화될 때마다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액션 다이어그램에서 정의한 업무 처리 순서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펄스로 지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런스는 true 하면은 저희 진행 과정이 안 보이고 펄스로 하면은 그 액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타임 시리즈 차트는 저희가 구하려는 값이 XVA이기 때문에 XVA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퍼런스로는 참조로는 모션 아날리시스라는 블럭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상수, 질량, 댐퍼 값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량, 속도, 가속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예제는 여기까지 소개가 되었고요. 다음에는 직접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